에어로프레스부터 보여드리면 스팀을 거품을 연습한다고 이 스팀한 거 자꾸 이렇게 거품기 거품기 그거랑 그거는 얘기랑 다르 이름이 비슷해요. 걔는 프렌치 프레스예요. 아, 맞아. 아. 얘랑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 프렌치 프레스. 얘랑 거의 똑같은데 걔는 압력이 좀 적어요. 얘는 공기압이 존재를 해요. 얘는 피스톤 방식이고 얘는 주사기라고 보면 돼요. 대형 주사기. 그거 사서 연습했거든요. 거품 네? 그걸 사서 연습했어요. 아트 하는데 아트 연습하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죠. 이렇게 많이 하는데 별 효과는 없어요. 하트 그리기는 좀 효과 있을지 몰라도 카푸치노만 라떼는 잘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거품의 질 자체가 달라요. 스팀기 갖다가 스팀한 거는 엄청 곱게 낼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 그렇지는 않아요. 몇 번 안 되긴 또 하는데 질문해도 돼요? 네? 또 질문해도 돼요? 질문은 마음껏 하세요. 그 우유 스팀을 했잖아요. 연습할 때 스팀을 우선 했어요. 라떼 연습하려고. 근데 우유가 식었어요. 또 스팀해서 연습해도 돼요? 아니요. 한 번밖에 안 되는. 그게 왜 그러냐면 얘네 성분이 이미 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커피랑 섞여서. 그게 기존 거 거품이 좀 많이 날아가고 없었다고 한들 컨디션이 똑같지가 않아요. 단백질이 분해되고 그런 작용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라떼 아트를 할 때도 진짜 고급 그림을 그리려고 라떼 아트 하는 전문가들이 전문 라떼 아티스트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대회 때 그런 어려운 패턴들 그림을 그리는 걸 보면은 실제적으로 스팀 온도가 60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카페에서 메뉴를 나가는 거랑은 좀 다르죠. 보통 60에서 65도로 우리는 이렇게 나가는데 물론 제 경험상 호주에 있었을 때는 실제 사람들이 그 정도로 클레임을 걸진 않아요. 막 진짜 한 60도도 안 되는 라떼로 나가도 뭐라고 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뜨거운 거를 고집을 하는 거긴 하지만 근데 아무튼 이게 한 65도 정도 되는 그러니까 똑같은 양의 거품을 내더라도 65도일 때랑 58도 정도 되는 거랑 그림 그려지는 게 달라요. 58도 쪽이 더 잘 그려져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스팀을 한다면 식었다고 해서 다시 스팀을 해서 한다?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신기하죠. 역시 우유 맛이 달라진 건 당연하고 그거는. 네.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단백질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건데 쉽게 예를 들을 수 있는 게 소이밀크예요. 두유는 똑같이 60도로 스팀하잖아요. 변화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소이밀크는 사실 맛있게 만들려면 미지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한 60도만 진짜 65도 가잖아요. 만약에 우유는 생우유는 65도로 스팀을 하면 그냥 먹을만 해요. 아 그냥 따뜻한 우유구나 우유 데웠구나 이렇게 돼요. 솔직히 한 비린내가 나려면 70도? 확연하게 나려면 한 72, 3도는 돼야지 우유에서 이제 비린내가 나는 건데 두유는 한 65도 정도 스팀하잖아요? 맛이 그냥 아예 완전 달라져. 이게 두유 맛이 아니라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약간의 짠내가 올라오면서 되게 안 좋은 맛이 나요. 액상인데 탄 맛 같은 게 나. 신기하게. 네. 그거 나중에 두유 한번 사서 한번 해보세요. 두유 한번 사서 하면은 내 말이 바로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진짜 한번 갖고 와보자. 그냥 마시고선 조금 스팀한 거 한 3, 40도 되는 거 아주 미적지근한 거 한번 마셔보고 그래도 맛있잖아요. 두유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편의점 같은 데만 가도 그거 뭐야 쌍화탕 같은 거 있는 그 미니 쇼케이스 그 따뜻하게 데우는 데다가 팔잖아요. 배지밀 같은 거 맛있잖아요. 그거 한 4, 50도 되는 온도잖아. 그게 딱 따끈따끈한 거. 근데 여기서 한 65도, 70도로 스팀을 해서 먹어봐요. 맛이 그냥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 카페에서 파는 게 배지밀이 아니고 약간 그 당분이 없는 그런 남양 그런 그 뭐지? 두유 단맛이 없는 두유를 사용하는 거죠 카페에서는? 아니요 그건 자기 마음이죠. 당 없는 거를 해서 그것도 팔고 뭐
권유를 하든 물어보든 해서 시럽이나 설탕을 넣어서 그걸 당도를 조절을 하든 아니면 애초에 그냥 스위트한 걸로만 나가고 싶으면 그냥 당 있는 제품 그걸 갖다가 해도 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베지밀에 커피 타는 건 맛있거든요.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소이밀크 근데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안 먹는 거지 외국인들은 엄청 먹어요. 그래요? 엄청 먹어요. 진짜 많이 먹어요. 소이로 주면 되게 많이 해요. 되게 많이 해요. 소이. 근데 제가 예전에 호주에서 일했던 데는 거기는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당이 있는 것만 납품을 받아서 그러니까 소이 라떼를 시키는 사람은 커피가 달달하다는 걸 인식하고선 거기는 시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뭐 그 카페만 그랬을 수는 있는데 저도 한 군데서밖에 일을 안 해봐가지고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고 제가 다른 데서 소이 밀크로 카페라떼를 시키지를 않았으니까 저는 그냥 다 가면은 롱블랙이나 뭐 에스프레소만 거의 먹고 이랬으니까. 근데 내가 일했던 데는 냉장고에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냥 당이 기본적으로 함유돼 있는 소이 밀크만 있었고 소이 밀크로 라떼가 오더가 들어오면 그걸로 만들어서 주고 그 다음에 차이티 라떼 그 소이 밀크로 만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버전이 그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그거는 거기 샵 오너나 바리스타의 마음이죠. 우리는 당이 없는 것도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더 다양해지는 거죠. 근데 어때요? 하나 씨는 소이 밀크 라떼를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전 그럼 다른 데 갔을 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소이 라떼 주세요 하면 달아요, 안 달아요? 안 달아요. 안 달아요. 그러니까 이것 봐.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에는 정해진 건 없어. 다 분명히 아니, 다 다를 거예요. 스벅 이게 소이라떼를 파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아요. 스벅에나 팔지. 스벅은 어때요? 스벅 안 달아요. 안 달아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아.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했는데 친구가 찾아봐 줬는데 스벅은 남양에 당분이 없는 거를 귤을 받아서. 쓰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디 프랜차이즈도 소이라떼가 당분이 없는 거를 팔고. 근데 나는 베지밀에다가 칸으로 완전 진하게 타가지고 먹으면 너무 맛있거든요. 그 베지밀도 그게 있잖아요. 베지밀 D. B가 당이 있는 D가 거잖아요. 완전 단 거. 그쵸. 난 단 소이라떼. 그래서 스벅에서 소이라떼 시키면 항상 시럽 넣어서 먹거든요. 그건 아무튼 그래요. 네.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나중에 뭐 종류에 따라서 받으면 되니까. 이 에어로프레스는 필터 어디 갔냐? 구성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냐면 간단해요. 종이 필터를 쓰는 거예요, 얘도. 근데 요새는 이게 에어로프레스의 대중화가 전 세계적으로 되다 보니까 툴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반영구 필터도 있습니다. 메탈 재질로 된 것도 있고 굉장히 마이크로로 얇게 저 포터 필터 바스켓처럼 마치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깔아요. 일단은 여기다가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원래는 이렇게 끼는 거예요. 주사기처럼.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커피랑 물을 넣어요. 일단. 그 다음에 커피랑 물 섞어서 넣어요. 여기다가 다 짬뽕해서 넣는 거죠. 커피를 먼저 먹고 물을 붓든 물을 붓고 커피를 넣든 커피 가루. 자기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얘를 필터를 잠그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뒤집어. 내가 원하는 시점에 얘를 주사기처럼 밀어 넣으면 커피 원액이 떨어지겠죠. 이 원리 되게 간단하죠. 주사기 원리. 근데 여기서 이제 공기압이 발생을 하는 거죠. 내가 네. 이렇게 하면. 힘이 되게 들어가 있네. 그거는 얘는 이제 그거예요. 분쇄도에 따라서. 분쇄가 고울수록 안 밀릴 거 아니에요. 빡빡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들어요. 그럼 분쇄도에 따라 그럼 맛이 좀 달라지는. 그쵸. 그리고 이것도 간단해요. 우리가 배웠던 그동안에 배웠던 거 이것도 결국은
제 여태까지 수업이 그랬잖아요. 정해진 레시피 따윈 없다. 다만 딱 세 가지: 추출력, 수율, 그 다음에 앞서서 뭐냐면 어떤 그 흐름. 그러니까 시기별 향미, 그죠? 이 세 개 가지고 우리가 그냥 내리는 거잖아요. 그냥, 그죠? 그리고 부가적으로 뭐 본다 그랬어요? 도구랑 장비들, 원재료, 그죠? 뭐 이런 것들. 거기서 여태까지 잘 그렇게 드립을 했잖아요. 우리가 브루잉을 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출 도구가 바뀐 거죠. 네. 브루잉을 그동안에 했는데 브루잉에서 두 가지 해보셨죠? 칼리타와 하리오. 그죠? 근데 이제 에어로프레스라는 애를 만난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얘도 결국은 똑같다는 거. 우리가 추출력 변화 주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제가 한 번은 보여드릴 테니까 물 온도를 뭐 92도로 하셔도 좋고 88도로 하셔도 되고 분쇄도를 더치커피처럼 가늘게 해도 좋고 더치보다 더 에스프레소에 가깝게 해도 좋겠고 혹은 브루잉처럼 굵게 해도 좋고 마음대로 하시면. 근데 재밌는 게 에어로프레스는 진짜 에스프레소의 각이 조금 그런 시작점이라고 할까? 압력이 살짝 존재하는 거예요. 센 압력은 아니지만. 근데 이 압력이 세지고 약해지고가 분쇄도에 영향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만큼 촘촘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여러분들이 딱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딱 눌러보면, 몇 번 해보면 가늘게 했을 때랑 굵게 했을 때랑 이게 달라요. 다르고. 이거 꼭 이렇게 한 번에 다 눌러야 돼요? 그것도 자기 마음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를 이게 예를 들면 한 15cm라고 하면 15cm 가량을 누르는 것도 뭐 처음에 빨리 누르다가 나중에 느리게 누르도 이것도 자기 마음이겠죠. 오로지 그냥 다 자기를. 그래서 이거 에어로프레스 챔피언십도 있어요. 대회도 있어요. 그래요? 이거 우승한 사람들 인기 장난 아니에요. 막 강연하러 다니고 막 그래 세미나 하고 장난 아니에요 이게. 이걸 어떻게 대회를 하지? 이거 대회 하는 거죠. 이걸 아니, 대회를 하는 거지. 그렇게 조금 압력에 그런 차이가 있어서 맛이 또 달라요? 그럼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압력이 존재한다는 거는 그만큼 추출력이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얘가. 네. 그죠? 추출력이 이제 높아지는 건데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중력에서는 뭔가 또 끌어내기 힘들었던 그런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브루잉에서 물론 브루잉이 또 이 필터로 하는 거고 또 브루잉만의 또 맛이 있지만 에스프레소는 또 에스프레소만의 어떤 임팩트와 여기서 볼 수 없었던 그런 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에어로프레스가 그 사이라고 보면 돼요, 진짜. 얘도 그럼 크레마가 나와요? 아니요, 크레마까지는 안 얘는 나와요. 그 정도의 압력은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네. 그리고 크레마는 그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포타 필터를 이런 필터식으로 페이퍼로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크레마를 온전히 얻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방이 대량 많이 함유가 된 거라고 했잖아요. 크레마 안에. 종이가 지방을 걸르잖아요. 기름을. 그러니까 우리 기름 닦을 때 신문지 쓰잖아요. 그거죠. 그러니까 브루잉 커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은 클린하고 더 비교적 물처럼 진하게 내려도 저런 크레마 같은 점성이나 이런 게 없는 이유가 우리가 페이퍼로 많이 하잖아요. 필터를. 페이퍼 필터를 쓰잖아요. 요거를. 얘가 지방을 걸러주지. 많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또 아무리 얘가 압력이 있지만 크레마가 안 나오죠. 근데 진짜 만약에 아까 전에 말했던 메탈로 된 그런 반연고 필터를 쓴다 그러면은 아주 약간이라도 그런 느낌을 느낄 수는 있어요. 분쇄도를 정말 곱게 하고 막 이렇게 강한 압력을 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굉장히 흥미로운 기기죠. 크레마는 생각 안 해. 그럼 제가 한번 해볼까요? 분쇄도. 키로 시작하는 그 홈커피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이 엄청 맨날 쓰는 거.
맞아, 그 사람이 이렇게 눌러서 하잖아. 나이스. 이 사람. 그러니까 난 이런 거 얘기한 거야. 이런 이게 에어프레스 아닐까? 그건 아니에요. 또 다른 거. 아 이건 다른 거예요? 저건 에어로프레스 맞아요. 에어로프레스인데 회사가 다른 거예요. 쟤네 거 좀 고급지다. 좀 비쌀 것 같은데. 똑같은 거예요. 쟤도 주사기 원리. 그래서 되게 유명한 대전 홈카페 하는 사람인데 대전에서 하는 사람이에요? 대전이더라고요. 저는 이 헤이카페 그라인더로 분쇄도 4로 해볼게요. 분쇄도 4로 하고 에어로프레스는 제가 많이 안 써봤는데 해보겠습니다. 궁금해요. 정말 오랜만에 내리네요. 얘도 한번 이 종이 물을 빼주면 좋겠죠? 이렇게 종이를 한번 적셔줘서 핸드드립 할 때처럼. 그죠? 오씨 뜨거워. 하고 잘 여기다가 깔아주고 잘 막아줘야 돼요. 틈새 테두리 쪽 이렇게 비는 데 없이 이렇게 해주고. 물 양은 그것도 자기 마음일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는 주로 물을 희석하기보다 거의 다이렉트로 많이 뽑더라고요. 원하는 양까지. 그래서 그냥 한 번에 웬만하면 일단 하고 그럼 하고서 뭐 물을 희석해도 되려나? 자기 마음이겠죠. 그렇게 해서 맛이 있다면 그게 뭐 이게 하리보잖아. 저것도 하리보잖아. 같은 맛이 생겼지? 아니겠지. 물어봐. 뭘요? 얘가 이름이 하리오잖아요. 네네. 이 저울도 이름이 하리오인데. 같은 회사 거예요. 그렇대. 그게 궁금하셨어요? 네. 별거 아닌 건데 왜 안 물어봐요? 물 온도를 몇 도로 할까? 커피 몇 g이에요? 커피 저 18g 남았거든요 지금? 근데도 사요? 네 이걸로 저는 사고 한번 해볼게요. 이 넣을게. 엄청 얇다. 얇아요. 월광이에요? 아니요 에티오피아 약볶음 지난번에 했던 거. 그리고 물 양을 재야겠죠? 물 온도가 지금 91도거든요. 물온도 90에. 물 온도 몇 도예요? 머릿속으로 계산 중인 건데 이제 추출력을 어떻게 이용할까? 분쇄도가 굉장히 곱고 압력이 가능해지고 이러니까 90도 되면 할게요. 물 온도. 근데 왜요? 아니 이거는 이런 브루잉처럼 이런 시기별로 이제 그런 향이나 그런 거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에스프레소 머신처럼 처음에 얘는 다 정해놓고 그 플랜대로 이제 그 플랜을 잘 짜야죠. 중간에 향을 아로마를 볼 수는 없는 거죠. 얘는. 그니까. 아니면 최소한 여기서 물 부었을 때 조금 그건 할 수 있겠죠. 나 무슨 얘기야? 얘는 저 잘 모르겠어요 대표님. 아니 제가 보여줄게요. 90도가 되면 내가 물을 부을 거예요. 네. 그리고 시간도 당연히 재야겠죠 얘도. 네. 어. 추출 시간. 물이랑 커피랑 접촉하고 있는 시간을 재는 거죠. 어,
90도예요. 제가 물을 부을 거예요. 시간 체크를 할게요. 물이랑 딱. 얘는 뜸을 들이진 않고. 뜸들이면 그쵸, 지금 뜸 들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볶음이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의식을 하겠죠, 제가. 물 195ml 지금 부었거든요. 한 번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저어줄 수도 있어요. 약간 얘네가 안 섞였다 싶으면은. 근데 저는 터뷸런스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살짝 그냥 확인만 해줄게요. 응어리진 게 있는지만. 해도 돼요. 상관없는 물과 안 거예요. 섞였을 부분만 살짝만 저.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것도 에어로프레스 하시는 분들 보면 레시피가 굉장히 각양각색이에요. 이런 식으로 향을 유출할 수는 있겠죠. 지금 상태에서 올라오는 향들은. 그죠? 저는 굉장히 이게 스피디한 것 같아요. 저 시기별 향미에 지나가는 게 왜냐 분쇄가 곱잖아요 지금. 그죠? 슬슬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이제 1분 30초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뒤집고 이제 내리려고 할게요 제가. 바로 뒤지면 뭐 떨어져요? 그럼 이제 물이 약간 이렇게 내려오겠죠, 커피 물이. 자, 1분 30초 됐어요. 네. 여기서 아주 천천히 저는 내려줄게요. 대략 한 4, 50초가량 해서 이제 떨어지는 거죠. 오. 지금 1분 45초거든요. 오. 대략 한 추출이 끝나는 시점이 2분이 아니, 넘어가지 않을까. 이 원두칼까지 꾹 눌러요? 다 내려야지 물이, 커피 물이 다 내려오겠죠. 2분 됐어요 이제. 꾹 눌러. 이제 꾹 눌러서 마무리 해줄게요. 오. 오. 됐습니다. 그랬더니 2분 15초 됐어요. 그러니까 1분 30초 정도 제가 이제 기다려 준 다음에 본격 추출이 이제 2분 내외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지금 2분 30초 했더니 완전히 끝났습니다. 저는 추출 이렇게 에어로프레스로 지금 이 에티오피아 커피를 내린 거예요. 커피 그람수 18g, 분쇄도 헤이카페 4, 좀 곱게 했죠. 근데 저는 이게 곱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에어로프레스를 이용하는 바리스타들한테는 곱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더 곱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지금 누르는데 별로 힘이 들지 않았어요. 약볶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커피 그람 수를 적게 써서 그런지 몰라도 이건 기준이 없는 겁니다. 제가 다른 바리스타들 레시피를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뭐 30g 쓰는 바리스타도 있을 것이고 15g 쓰는 바리스타도 있을 것이고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30g을 쓰고 분쇄도가 더 가늘면 더 힘이 들겠죠, 그죠? 그죠? 뭐 아무튼 저는 이렇게 내렸습니다. 원액량 한번 재볼까요? 이렇게 되면은 이 에티오피아가 얼마나 가져갔을까요? 제가 아까 195ml 부었죠? 네, 195. 네. 165ml 나왔네요. 30ml. 거의 두. 그쵸? 거의 항상 공식대로 딱 맞네요. 그죠? 자기가 가진 무게를 딱 더 먹잖아요, 그죠? 그럼 뭡니다. 드셔보시죠 이제. 자, 저도 궁금하네요. 조금 우려하는 건 네. 저는 지금 컨디션, 지금 그러니까 조건, 강한 추출력을 믿고 그냥 빠르다 싶지만 내린 거예요. 다만 우려하는 게 뭐겠어요? 약볶음의 모든 어떤 엔자이매틱과 좋은 것들을 다 잡고 싶지만 그렇다면 우려되는 거는 떫고 거칠고 약간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2분 정도만에 다 내렸다는 거는 사실 브루잉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여태까지 브루잉을 이 핸드드립으로 해보셨던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근데 과감하게 했죠. 왜냐면은
분쇄가 엄청 얇고 브루잉보다 압력도 좀 있을 있고 거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냥 한번 해봤는데 한번 먹어보자. 해봤다. 네. 네. 맞다. 궁금하다. 맛있었으면 좋겠네요. 잘 마시겠습니다. 어때요? 또 브루잉에서는 나올 듯 말 듯 불분명한 향이 여기서 갑자기 있어요. 나지 않아요? 야. 이 에티오피아 커피에서 이런 향이 있었구나 막- 또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이 생각이 들어요. 아, 이 향이 추출력이 약한 브루잉에서는 요렇게 나오다 만 거였구나 라는 향이 딱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압력이 존재하니까 그 더 나온 거예요. 신기하게. 심지어 추출 시간이 짧아도 나가 뭐가 톡 나. 그리고 엔자이매틱한 향이 더 그쵸. 확 왔어요. 네. 근데 저 되게 이런 향 싫어하잖아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거부감이 있진 않아요. 많이 시큼하거나 떨진 않네요. 다행히. 네. 그죠? 날카롭고 그리고 뭐 엄청 이런 게. 거친 그런 것도 그쵸. 다행이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그냥 제가 한번 딱 내린 거 치고는 제 욕심을 부렸지만 다행히 성공. 게이득? 약간 도박성인데 깡좋게 그냥 당긴 거거든요. 사실 낭패를 안 보려면 한 2분에서 2분 30초 있다가 추출을 했으면, 근데 그랬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오히려 쓴맛이 나왔을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엔자이매틱이 좀 묻혔을 수도 있고 이런데 어느 정도 의도한 대로는 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식어서 먹으니까 커핑할 때 그런 향기가 나오네요. 그 이제 내추럴 프로세스된, 그러니까 약간의 그 내추럴 프로세스된 이 커피콩의 그 특유의 그 발효취가 약간 나오네요. 약간 좀 찡그러지는데. 약간 그 메주 같은 향도 있고 약간 그렇지 않아? 약간 좀. 또 브루잉에서는 없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짠맛이 있어요. 좀 기대 이상이라. 그래? 놀랍지 않나요?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엄청난 효과를 내는 애라니, 약간 이런 게 있죠. 핸드드립보다 더 나을 수도. 나도 나을 그래. 수도 있어요. 나도 나을 평타 수도 이상일 있어요. 수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나도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재밌는 얘기인데 진짜 한 6, 7년 전만 해도 그런 사람 많았어요. 뭐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내린 커피는 진짜 커피가 아니고 핸드드립이 진짜 커피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건 진짜 웃기지도 않는 소리예요. 그건 사실. 반대로 핸드드립은 핸드드립에서 끝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행위적인 거나 우리가 어떤 뭐라 그럴까, 좀 정신적인 거 이런 거를 제외를 한다면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건데, 이게 추출력을 이끌어주는 건데 더 나오면 더 나오지 덜 나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스프레소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 저는 진짜 그냥 좀 잔인한 얘기로, 전 커피의 끝은, 가끔 제가 친한 친구들한테 그래요. 커피의 끝은 에스프레소다. 그렇게도 얘기할 정도로, 물론 정말 저도 브루잉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저 압력이 존재를 하니까 정말, 그리고 그런 말이 들어온 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핸드드립이 진짜 커피고 머신은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머신을 갖다가 잘 다루질 못하고 이걸 잘 이해해서 제대로 된 맞아. 커피를 못 뽑아내니까 비하하는, 평가절하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하나씩 말대로 얘가 어쩌면 브루잉보다 더 나은 추출기구일 수도 있겠는데, 이거 맞는 얘기예요. 왜냐, 얘는 브루잉에서 우리가 압력을 넣을 수 없잖아. 어떻게 뭐 이거 호흡 불 거야?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근데 얘는 압력이 있잖아. 그리고 또 얘가 아까 전에 추출되는 걸 잘 관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려올 때 생각보다 내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일정한 힘으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안에서의 커피 유동도 많이 없어요. 아까 혹시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콱 누르면은 여기 있는 이 커피들이 이 커피들이 터뷸런스나 이런 게 있으면 분명히 맛이 없을 텐데, 이게 생각보다 맞아, 되게 맞아. 고스란히 이렇게 떨어지잖아. 맞아.
그러니까 사실 어설프게 핸드드립 하는 것보단 얘가 그런 면에서 물리적인 면에서도 훨씬 이득인 거예요. 핸드드립 잘 못하는 사람이 하면 막 이렇게 하면 얘네들을 다 헝클어뜨려 버리잖아. 난리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얘는 그게 없어요. 심지어는. 그리고 애초에 그냥 침지화 시켜놓은 애를 쭉 짜는 거니까 거의 유동이나 뭐 이런 게 난리 현상도 없이 그냥 깔끔하게 내려오는 거고. 근데 압력이 더해진다? 그러면서도 조절할 수 있는 거는 브루잉에서 하는 거는 거의 얼마든지 하잖아요. 내가 뜸도 들여주고 물 온도 조절할 수 있고 커피 양 조절할 수 있고 다른 조건은 거의 다 같은데 압력이 딱 더 추가가 된 거니까 정말 맛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깜보면 안 돼 절대요. 저 되게 무시했는데. 내가 봤을 때 그죠? 이거 그냥 딱 보면 왜 무슨 뭐 플라스틱 장난감 아니야? 약간 이럴 수 있는데 아니 얘가 이런 맛을 엄청난 거죠. 사실. 드립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먹으면서. 드립은 진짜 초짜 잘못하면은 진짜 개망하겠다 했는데 이거는 맞아. 망할 케이스가 거의 없어. 그쵸. 레시피만 딱 정형화되면 어. 그쵸. 홈카페 유저들이 그래서 또 많이 쓰는 음. 걸 수도 있어요. 아 세척도 편해요. 그니까 이렇게 딱 한 다음에 다 내렸잖아요. 그냥 빼서 버리는. 그럼 이거 되게 깔끔하게 떨어져요. 그냥 얘네를 그냥 봐봐요. 여기가 이제 내가 버리는 데라고 하면은 쓰레기통이면은 이렇게 하면 뚝 빠지는 거야 그냥. 요거 물로 그냥 헹궈주면 끝나. 여기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드립보다 더 훨씬 관리하기가 쉽네. 관리하기도 쉽고 간편하고 여과질 막 이렇게 접는 시간도 얘는 없고 그리고 전체 추출 시간도 얘가 더 짧게 그런 완성도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브루잉으로 예를 들면 약볶음 커피를 갖다가 이 정도 풍미를 내리려면 제 생각에 최소한 3분에서 4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2분 15초 만에 끝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만약에 그 한계성에 대해서는 실험을 해봐야겠지만 내가 만약에 물을 온도를 94도, 95도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럼 이게 2분 안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분쇄도도 마찬가지. 분쇄도 4로 했는데 3.5로 해서 추출력 더 끌어올리면은 1분 30초 만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해봐야 아는 거겠지만 엄청나죠? 그죠? 엄청난 애입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난 그래서 요새 쓰잘데기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새 브루잉바에서 그래서 얘를 이제 많이 쓰는 거예요. 이 에어로프레스를. 호불호가 거의 그래서 안 아까 전에 나는- 처음에 대회가 있다 그랬을 때 뭐 이게 뭐라고 아, 대회? 되게 코너를 쳤거든요. 되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렇지 않아. 저 진짜 되게 신세계네요. 그리고 얘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이게 많다 보니까 특히 재료까지 가니까 그러니까 대회가 있는 거예요. 물론 대회가 제가 상세하게 알아보지 않아서 사실 본적 그게 뭐 관람을 한 적도 없고 해서 원재료도 프리스타일로 준비해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재료가 정해지면은 조금 뭐 내내 비슷할 수도 있지만 정말 재료까지 알아서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고 와라 이러면 진짜 별의별 커피 다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에어로프레스로. 아무튼 그렇고요. 네, 신기했어요. 그죠? 사이폰을 이제 잠깐 이따가 갈게요. 되게 비주얼은 자명하게 바뀌었어요. 그렇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네네네네. 자 이제 사이폰. 네. 이 사이폰도 요새는 이제 이렇게 비미터가 나오면서 굉장히 레시피가 다양합니다. 비미터가 얘가 열에 이 세기를 조절해요. 이 약, 중, 강 이런 식으로 이제 열의 세기를 조절을 하니까 얘도 추출력 변화를 줄 수 있는 요리도 가능하고 또 기초적으로 얘도 분쇄도랑 커피 양, 물의 양 어떤 이런 걸로 다양하게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캔들 원워 빛 조절하는 그런. 그럼 얘도 그럼 정해진 레시피는 없는 거죠? 정해진 레시피는 없습니다. 얘도 그러면은 물 양은 그냥 한 번에 다 해요. 물량을 갖다가 재볼까요? 제가 얼마나 하는지 물 온도는 그냥 재보죠. 얘가 물 끓이는 온도 거니까. 끓이는 거 얘는 방식이 좀 다른 거. 잠시만요.
아 얘는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 방식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구나. 사이폰. 그 얘가 여기에 물을 얘는 필터가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요. 이게 필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융이라는 재질인데 그러니까 면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융이라는 재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융이 이게 재밌는 게 융 드립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봤어요. 용들이. 이게 필터가 이런 면 재질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얘도 마찬가지로 빨아 쓰는 거예요. 이건 빨아서 쓰는 거고. 그러면은 질문 하나 해도 네. 빨아 쓰는데 거기 그게 필터잖아요. 그러면 그게 커피 가루가 안 껴요? 빨면 안 껴요. 이게 생각보다 촘촘하기 때문에 종이만큼은 아니지만 종이랑 메탈의 사이라고 보면 돼요. 얘가.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커피 입자가 박힐 정도의 그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묻어있죠. 추출을 하고 나면 묻어있는데 이렇게 설거지를 할 때 빨면은 그냥 이렇게 꺾여져요. 색깔만 조금 이렇게 갈색화가 되는 것 뿐이지. 왜 그러냐면 이거는 커피 그런 천연색소나 크레마 뭐 오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색이 이렇게 점점 갈색화 되는 거지. 이게 뭐 그렇게 커피가 막 박혀서 안 빠지거나 이런 건 별로 없어요. 물로만 말아요. 뻑뻑해서 빠는 건 아니고. 아니 꺾일 빼서?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네. 보면 끈처럼 약간 리본처럼 제가 이제 네, 묶어놓은 네. 거거든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느낌이 어떻냐면은 그래서 이 필터의 사이즈가 어쨌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퍼가 가장 촘촘하겠죠. 가장 촘촘하니까 또 종이 재질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름까지 얘가 먹죠. 근데 투과력이 완전히 굉장히 더 좋은 거는 뭐냐면 메탈이겠죠. 당연히 금속은 흡수를 안 하잖아요. 그냥 그대로 배출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실제 그 필터의 사이즈 자체가 메탈이 더 크고 그 사이가 이 면소재나 융인데 그래서 맛도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필터처럼 완전히 클린하기보다는 저 에스프레소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약간의 좀 더 바디감이 있습니다. 얘는 기름도 어느 정도는 종이보다는 덜 걸러져서 커피에 나올 것이고 그런 또 특유의 맛이죠. 그래서 그 굉장히 그걸 고수하시는 분들, 그 커피가 가진 그 오일리함이라던가 이런 그런 감촉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런 분들은 진짜 핸드들이 맛있게 하려면은 융만이 커피를 다 발현을 해주는 거다. 그래서 곧 죽어도 융커피를 고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 일본에서는 융커피 하는 전문점이 굉장히 많고, 근데 이제 이거를 왜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잘 안 하냐면 일본 사람들이 또 워낙에 이제 슬로우 라이프를 그런 걸 좀 인내심도 좋잖아요. 우리나라랑은 정서가 거리가 먼 게 빨아야 되잖아요. 빨고 관리하고 이게 너무 손이 많이 가요. 번거롭고. 그러니까 이게 좀 효율성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멀리하는 거고. 사이폰도 그래서 많이 안 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번거롭거든. 이거 관리해줘야 이거 다시 묶고 세팅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래도 위험하기도 하고 이게 옛날 같은 경우 이거를 알코올 램프로 하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옛날에 추출기구가 별로 없어요. 에스프레소 머신 같은 것까지 들여놓기엔 뭐 그럴 때 그때 당시에 수입도 안 됐지만 그럴 때는 우리 뭐 윗세대들 아버지 세대들 이런 분들은 사이폰 커피를 옛날에는 가끔 봤었대요. 그때 당시에 고급 커피집이라든가 이런 데라고 하면 사이폰으로 커피를 추출해주고 이런 데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나고 이제 뭐 에스프레소 머신이나 뭐 굳이 브루잉이 있는데 이거를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다시 이제 유행이 돌고 도는 건지 뭐 아니면 조금 이렇게 심도 있게 커피를 들어가니까 추출기구마다의 매력을 느끼고 싶어서 그런 건지 사이폰이 다시 좀 쓰긴 하는데 외국에서도 그래서 서양권에서 씁니다. 서구권에서 씁니다. 미국 같은 데도 있고 그래서 많이 보기는 힘들지만 얘는 아무튼 맛은 그 필터링이 주는 효과는 그렇고 또 얘는 재밌는 게 기존까지만 또 달라요. 얘는 뭐냐면 재밌는 게 이게 필터링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필터가 이렇게 되면 딱 고정이 되겠죠. 네. 이게 스프링 원리로
탁 고정을 해둔 거예요. 이거 안 떨어지게. 아, 네. 그래서 물을 일단 여기서 끓여요. 끓으면 얘는 이제 기화하려고 하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고무 패킹식으로 돼 있죠. 여기에 이렇게 딱 막아주면 이때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틈새가 없으니까 이 위로 올라가겠죠 이제. 그리고 여기에 커피를 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물이 일로 올라와요. 그러면 그때 커피랑 물이 닿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커피가 추출이 시작이 되는 시기죠. 그리고 내가 불을 끄면 열이 없으니까 위로 올라가려고 하던 힘이 이제 아래로 내려가죠. 다시 기온이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필터링이 있으니까 커피는 필터링이 되고 커피 물만 여기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증기식의 원리가 가미가 돼요. 압력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그죠? 그러면 이런 융이라는 제재는 드립이나 에어로프레스 필터는 쓰고 있어요? 아니 융 드립이 있다니까. 근데 파라스는 드리퍼가 팔아요. 이런 모양인데 이게 이렇게 주머니처럼 융이에요. 그 이 하리오 브랜드에서도 팝니다. 융 드리퍼라고 치면 나와요. 그거를 할 수가 있고, 에어로프레스도 이런 필터를 갖다가 이렇게 오려가지고 여기다 깔면은 융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융식으로. 그럼 더 바디감이 좋겠죠. 그것도 방법이죠. 우리는 에어로프레스를 하는데 페이퍼가 아니라 융으로 한다. 근데 그럴 거면 뭐하러 그래. 그냥 그쵸. 그 반영구 필터 그치. 메탈로 된 거 하나 사. 그치. 그쵸? 세척도 편하고. 그쵸? 그런 겁니다. 이거. 한번 이제 추출 한번 해볼게요. 참 재밌는 거 많죠? 커피 콩에 기름기가 있다는 걸 난 몰랐는데. 아 커피라는 그 씨 식물 자체에 가지고 있는 지방이죠. 지방 함량이 어느 정도 돼요. 그리고 커피 콩을 붓고선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네, 그게 지방이죠. 난 예전에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을 때 커피 아메리카노에 막이 있는 거예요. 아 그거를 저는 현직에서 오래 일했던 사람으로서 클레임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나 같은 사람인 거야. 여태까지 한 8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 같은 그걸 사람. 그리고 심지어 잘 설명해줘도 못 믿어. 컵 안 닦은 줄 알고. 세탁 응. 기구에 있는 그 뭐 세척 세제. 세탁. 왜냐면 내가 그쪽에서 일을 해봤으니까 이게 진짜 안 닦인 건가? 속옷을 대충 했나?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안 그런데 뭐 지금 시간이- 이거 근데 얘는 지금 강목금인데 왜 이렇게 깔끔하냐? 아 얘도 이제 빛 비춰보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떠있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잘 안 보이죠. 크레마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근데 이게 좀 시간이 크레마가 지나면 없어지면은 많이 둥둥 떠있죠. 있잖아요. 그게 그 기름이. 기분이 그쵸. 안 마치 우리 좋았어요. 특히 이 주부들이 잘 알 수밖에 없는 게 설거지를 하니까 집에서 왜 기름기 이제 그 프라이팬 같은 거 쓰고 나서 물 받아놓는다고 해도 기름이 이렇게 알잖아. 올라오는 그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찝찝하거든. 그래서 클레임을 남자들은 진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다 여자 손님이고 연령대가 또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이 커피에 어떻게 왜 기름이 있어요? 이렇게 클레임을 해요. 진짜 그러면은 그랬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거는 커피가 가지고 있는 원래 그 식물성 지방이다. 원래 자연스럽게 있는 거야. 근데도 이해부터. 미신쩍게 생각해. 뭐지 얘네 좀 약간 비생적인 것 같은데. 그치.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인 거야. 전혀 모르는 사람들.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처음에 생각이 없는데? 원두를 볶은 거를 봤을 때 그때 알았어. 진짜? 전혀 몰랐어. 먹을 줄만 알지 그거를 누가 알려줘. 그쵸. 그리고 몇 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커피가 원래 나무가 있고 뭐 열매 안에 있는 씨고 이런 걸 모르는 사람도 대부분이죠. 나?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 커피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것까지는 몰라요. 왜냐면은 애초부터 우리나라 원래 몰라. 원래 믹스 커피를 먹는 문화였고 사실 원래 우리나라가 뭐 언제부터 에스프레소 커피를 먹었다고 이게 근데- 10년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건 나도 있다. 나도 커피 배우기 전에 커피 색깔이 원래 저 색깔인 줄 알았어. 그쵸.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원래 초록색인데 저 그거 색깔이- 모르지. 원래 저거구나 하지. 어. 저거 볶은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모를 수밖에 없고. 어떻게 알아? 커피콩 빵이라고 자체가 저렇게도 나왔고 그러니까 무슨 아줌마들 그냥 커피가 저 색깔인 줄 어. 알았어. 맞아. 제가 이거 지금 물량을 재보니까 185ml예요. 180. 물 180. 아까 전이랑 뭐 비슷하네. 아까 에어로프레스에 제가 195ml 넣었는데 85ml. 이것도 똑같이 분쇄도랑 커피 그램 똑같나요?
그거를 제가 지금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512 하면 절대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주부들은 절대 몰라. 특히 아니면 그거를 관심 있게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난 그런 생각 안 해봤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왜? 이렇게 보면 뭔지 알죠? 프라이팬에 떠있는 기름기 바로 알잖아. 일하는 사람이니까 알지. 아니 예시를 주부 마인드로 하잖아 지금. 예시를 주부 마인드로 한다고. 친구들이 저보고 주방이 뭐라고 그래요. 네, 커피 똑같이 18g 쓸게요. 18g 정도 쓰고 분수를 할까?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5. 5.5. 5.5. 6으로 가야 될까 지금 고민이 좀 되긴 하는데 5.5로 한번 사이폰은 또 사이폰답게 강렬하게 한번 하는 거지. 이 사이폰 또 특유의 또 맛이 있어요.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물 온도는 사이폰이 정하는 건데 내가 언제 꺼요? 그건 내 맘인데 어떻게 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죠. 강중약을 내가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내 맘이네. 내 마음이죠. 얘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압력 대신에 불 조절이 들어가는 거죠. 내 맘인 거지 그냥. 요리사네요. 진짜. 언니 내 마음. 내 마음. 내 맘대로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 수업을 참 좋아해요. 사장님 말대로 답정너네 얘는 약간 좀 하고 싶은 일 아니? 얘도 제가 이제 오랜만에 쓰고 하니까 저는 그리고 매번 이거 쓸 때마다 이게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얘도 한번 적셔 주거든요. 네. 얘도 특유의 향이 있어요. 융 특유의 향이 아무리 빨아도 지금은 잘 안 날걸요. 그게 난 싫어서 나는 것 같은데. 커피 향이 나야 되니까. 스펀지 냄새? 그 여자 화장품 파우더 이거 바를 때 하는 그 오 맞아 그런 안에 있는 거 그거. 그런 비슷한 향이 있어 특유의. 그래서 나 그걸 좀 제거를 좀 해주는 편이에요. 아니 좀 뿌려주고. 이런 애들 그냥 주기적으로 그냥 바꿔줘야 되는 거야 교체. 그쵸? 많이 쓰다가 거슬린다 싶으면 녹이 쓸겠죠 쓰다 보면. 좀 해지거나 이런 거. 로그 그래도 얘네가 확실히 이거를 오랫동안 만드는 회사라 제가 여기에 어지간히 써서 녹 쓴 적을 본 적은 없어요. 신기하게 이게 재질을 스텐을 좋은 걸 쓰나 봐. 얘가. 그리고 사실 이 카페라는 곳이 물을 쓰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냉난방기를 쓰니까 사실은 카페가 엄청 건조해요. 사실 진짜 뭐 엄청나게 이렇게 바쁜 식당이 아니면 그런 데는 식기세척기를 계속 돌리니까 조금 그런 게 있지만 일반 카페 같은 경우는 거의 항상 카페 안에 냉난방기 있는데 이런 데 건조해요. 그러니까 얘네가 바로 그냥 두면 마르니까 금세. 우리 사실 저런 거 린넨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바리스타 린넨. 저것도 적셔 놓는 거 한 3-4시간만 일하다 보면 다 말라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나도 원래 예전부터 그거를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이폰 같은 거 저게 녹이 쓰면 저게 최악일 텐데 오히려 안 그렇더라고. 커피가루는 언제 넣어요? 커피가루? 넣어야죠. 그것도 내 맘대로요? 내 맘대로. 끓을 때 넣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넣는지? 그치. 여기서 좋은 질문입니다. 다 스타일이 다른데 여기서 커피가루를 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 다음에 물이 올라오고 나면 그 다음에 넣는 사람들도 있고 제각각이에요. 그리고 또 이거는 어떻게 또 그거를 젓느냐에 따라서 또 맛이 다르고.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터밀론스는 좋아하지 않으니까. 필요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많이 적어요. 근데 그런 건 약간 모르는 사람들이 약간 액션 하면 멋있어 보이나? 멋있어 보이잖아. 근데 그런 건 팬들이 또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 유명한 되게 전문적인. 하나씩 약간 사람들 디스 잘하죠. 직설적이긴 하죠. 사실 현침살이 맞나? 다음에 한번 봐야겠네. 그건 또 뭐야? 현침살이라고 있어요. 사주에 현침살이 말 그대로 침이야 침. 그게 많이 있으면은
독서를 잘해. 어떻게 그 침 말로 사람을 있을 것 같아. 전곡을 콕콕 찌르는 있을 것 거야. 같아. 오래니까 되게 잘해. 되게 잘 사실 있을 것 같아. 사실 막 현침살 막 겁나 많아. 총 여러 번 맞았거든. 총 여러 번 맞았거든. 총 여러 번 맞았어. 자 이제 물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글지글 거리죠. 예.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막으면 고무 패킹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이제 올라올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좀 세밀하게 하려고 여기다 커피를 넣는 다음에 제가 따로 뜨거운 물을 조금 부어요. 이렇게 브루잉 하듯이. 그래서 뜸을 들여주는 거야. 그렇게도 했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레시피는 이 물이 슬슬 올라오는 게 보이죠 이제. 올라오잖아, 그죠? 그럼 원두를 부으면 뜸 들이는 그런. 그치, 어디 같이 끓여버리는 약간 이런 효과도 있는 거고. 근데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이렇게 하기 전에 저는 얘를 그냥 이런 데다 빼놓은 상태에서 커피 붓고 이런 주전자를 이용해서 고르게 조금 한번 적셔놓고 그 뜸 시간을 또 따로 재고 이렇게 해서 했었어요. 예. 왜 그렇게 했냐면 내가 터뷸런스가 싫어서 여기서 그냥 고스란히 올라갔다가 고스란히 내려가고 이렇게 레시피를 끝나게 하려고. 그건.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이제 물이 올라오는 거 올라서 신기하다.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냥 강불로만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커피랑 물이 닿으면 무조건 시간 체크는 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게 예를 들면 거슬릴 수가 있잖아요. 얘네가 보글보글 거리잖아. 그럼 난류가 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다 올라갔으면은 이건 지금 너무 안에서 얘네가 기포가 많잖아. 그럼 불을 약간 줄여. 그럼 얘네가 또 더 줄여야 되나? 조금 조금 잠잠해지잖아요, 그죠? 여기다 커피를 넣는 거지. 시간을 재요. 그리고 이제 얘네가 위에는 건조돼 있잖아요, 커피가.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잘 적셔주는 거지, 이게 건조된 커피가 없이. 건조된 게 없이 지금 잘 섞어줬어요. 30초 지났어요. 지금 중불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강한 불로 안 하고 일부러 너무 얘네가 막 이렇게 끌어올리고 이러면 텁텁하고 걸걸할까봐 혹시나. 이런 것들 갖다가 우리가 원리는 아니까 두 분만의 어느 정도의 감을 좀 잡고 레시피를 좀 찾으려면 제가 그냥 이미 이렇게 한번 하는 거 토대로 해서 몇 번씩 좀 해봐야겠죠, 그죠? 사이폰 대회도 있어요? 사이폰 대회는 없는 것 같더라고. 아 있나? 있어. 있어. 사이폰 대회도 있어. 있어. 봐요, 내가 어디서 봤어. 아 웃으면 안 돼. 하나.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저 지금 이제 끌게요. 네. 불을 끌게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이제 계산을 잘해야 되는데 에어로프레스는 있잖아요. 아까 전에 내가 그냥 손으로 하면 되니까 얼마 안 걸리잖아요. 이거는 내가 불을 껐다고 해서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야. 그 시간을 그래서 감안을 하고 끈 거예요. 지금 제가 한 2분 30초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나오네. 1분 30초에 제가 불을 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분 50초 지났어요. 거의 다 내려왔네 벌써. 자 지금 2분 됐어요. 2분. 엄청 색깔 진하네요. 아니 뭐 그렇지도 않아요. 얘가 모여있어서 그렇지 막상 서버에 따르면 또 안 그럴 수 있어. 자 그러고서 이제 완전히 똑똑 다 떨어지는 게 아까 에어로프레스랑 거의 똑같습니다. 2분 15초 이 정도에서 커피 추출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엄청 빨리 떨어지네. 천천히 떨어지죠. 짱 못하는데. 그거는 그거에 따라 또 다릅니다. 이게 내가
만약에 아까 전처럼 최강불로 했었다면 껐어도 이렇게 30초 만에 안 내려올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걸 다 조절하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은 그거 때문에 생각나는데, 내가 이거 꽉 막은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끈 다음에 한 15초 30초 있다 내려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강불이었을 때는 그 더 지연돼. 근데 내가 지금 빨리 끊고 싶어. 그럼 이걸 빼면 돼. 이걸 빼면 돼. 천천히. 그러면 그 압력이 열로 아, 네. 분산되기 때문에 얘가 빨리 떨어지고, 이런 것도 다 요령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어려워. 이거는 향 안 좋죠. 잘 먹었어? 이건 이제 추출이 끝난 거잖아요. 그냥 불이 끝났을 때는. 그쵸. 근데 이거는 마무리 때 되게 멋있네요. 마법 봉 같아요. 저 이렇게 바로 따라주는 거죠 원래. 과학 시간 같아. 평소. 근데 이제 미리스도 한번 혹시 모르니까 재보죠. 이게 봐봐요, 색깔이 어차피 색깔은 내내 비슷해. 160ml? 185 부어서 160ml. 오. 비슷하네요. 165ml 아까 추출됐는데. 색상은 또 뭐 음. 에어로프레스보다 조금 진하긴 하네요 얘가.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끓인다는 거에 무서움이 있는 거죠. 물 온도가 분쇄도가 연기 불과- 나는 것 봐.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어쩜? 에어로프레스를 4였나요? 네. 1.5나 굵게 한 거예요. 저 5.5를 했으니까. 그럼에도 색은 조금 더 진해 보이는 게 그만큼 끓이는 작용이 이게 무서운 거죠. 그리고 물이랑 커피랑 닿아 있는 시간은 얘가 더 짧았어요 오히려. 얘가 더 짧았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얘는 좀 뜨겁습니다. 끓인 거기 연기 때문에. 나는 거. 조금 좀 시켜서 먹으세요. 좀 식혀서. 잘 마시겠습니다. 진짜 다르구나. 엔자이미틱한 그 향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끓여서 그런가? 그렇지. 날라가서? 그쵸. 날라가지. 끓여서. 우리 다음 직구부터 이미 얘는 끓는 점에 있는 애들을 갖다가 접촉을 한 거니까 향은 그 2분 15초 동안에 계속 소실이 되는 거예요. 약간 더치의 진한 맛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더치의 진한 맛. 그러면 이 에티오피아 원두 이런 약볶음 커피는 사이폰에는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죠. 어떻게 사용자가 잘 맞게끔 조절을 하냐? 아니에요. 차라리 강복금이 안 맞는다는 게 그나마 더 맞는 거예요. 더 진하려나? 그치, 지금 에어로프레스보다 봤을 때 얘가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엄청 바디가 진하게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엔자이매틱이나 이런 향이 또 강한 게 아니잖아. 오히려 약간 얘는 조금 슈가 브라우닝이나 조금 네. 오히려 드라이 디스틸레이션까지 네. 좀 나오려고 하잖아. 그죠? 근데 만약 강복금을 했다고 생각해봐. 엄청 써질 수도 있는 거예요. 탄양 나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봤을 때는 에어로프레스가 강복금까지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애고, 얘는 오히려 한 미디움 정도 라인까지가 적합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에어프레스가 아주 신박한 아이템이었어. 신기한 아이템. 이 사이폰은 이 혀에서의 이 감촉이 텍스처가 조금 뭔가 아까 거보다 마일드한 것 같으면서도, 아까 그거는 진짜 그 진해. 물을 먹는 느낌이면 얘는 혀에 뭔가 코팅된 것처럼 조금 남지 않아요? 이게 오일인가? 모르겠다. 근데 이 특유의 이 향이 융 향인가? 융향이 좀 딱 처음 먹었을 때 어. 끝이 확 나지.
그리고 얘는 끓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 특유의 그 슈가 브라우닝 같은 그 누룽지 같은 향이 있어요. 예. 그거는 어떤 커피를 내리든 얘는 약간 그걸 달고 나오더라. 끓여서. 달고 나온 걸 그래서 달고 나왔구나. 누룽지 같은. 아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이거 두 분이 뭐 이걸 뭐 몇 번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아 식으니까 이제 또 그건 또 나오네. 아까 걔처럼 식었을 때 에어로프레스가 그 내추럴 프로세스 느낌처럼 얘도 이제 슬슬 그 특유의 발효추기가 조금 있네요. 확실히 추출력이 강한 애들답게 브루잉에서는 확실하게는 안 났던 애들이 이제 조금 나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원두와 어느 정도 좋은 레시피를 해야지 이게 장점으로 작용을 하지. 그만큼 이런 애들은 안 좋은 원두라던가 잘못 추출을 하면 단점도 그만큼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에스프레소 커피가 어려운 이유도 그거예요. 장점이든 단점이든 크게 드러난다는 거. 압력이 워낙 세고 이러다 보니까 분쇄가 곱고 그러니까 에스프레소가 어려운 거고, 브루잉이 이제 그나마 이제 조금 그런 낭패가 덜한 건데, 만약에 내가 물 줄기만 잘 내린다고 한다면, 그죠? 근데 이제 에어로프레스가 그런 관점에서 완전 초보자한테는 어떤 그런 손이나 이런 거 연습하기 싫다면 그거는 괜찮은데, 다만 정말 계속 추출력을 이렇게 극대화시켜서 더 세게만 하다 보면은 정말 자신 있는 원두나 좋은 게 아니라면 단점이 크게 드러날 수가 있다. 특히 사이폰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그런 관점 아마 거의 맞을 거예요. 오히려 강복금으로 갈수록 얘는 조금 불리해지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 저 에어로프레스도 2개 분량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많은 양으로 2잔치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아까 전에 보면 제가 거의 양을 가득 채운 건데 195ml 했는데, 어쨌든 커피가 먹고 그럼 원액이 이게 커피 양 자체가 160ml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하나당 하나 이 정도라고 보면 되고, 그렇다고 거기서 물론 물을 좀 타서 먹을 수는 있겠지만 진하니까. 근데 글쎄 시간 모르겠네요. 빼보면은 오히려 그냥 한 잔씩 하는 게 더 빠른. 아니 이거를 2개 있으면 2개 한 번에 세팅해서 2개 내리면 되잖아요. 엄청 빠르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 브루잉바 하는 데서 에어로프레스를 많이 갖다 놓는 걸 수도 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브루잉 2잔 한 번에 내리거나 막 3잔, 4잔 정도 들어오면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얘는 4, 5개 가지고 있으면은 금방 하거든요.